미래탐구에서 통합과학과 고2, 고3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박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아이들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문자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진짜 질문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도 그냥 뭐 10시, 11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질문도 하고 문항수도 많고, 그리고 밤 12시, 1시, 새벽 1시,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새벽 5시에도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긴장감을 많이 가지고 계속 이제 시험 대비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고2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1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시즌에 아이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 2명을 데려와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명은 문과 지망생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이공계 계열의 지망생입니다. 근데 그럼 좀 질문이 조금 달라지겠죠? 특히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과 지망생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2학기 때는 과학 통합과학 어때요? 많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럼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학교 계속 이제 내신을 이제 들어가고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2학기 단원에 정말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 분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물리나 화학 파트가 집중 배정되어 있는 곳이 뒤에라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2 때 아이들이 과학을 정말 많이 포기했던 단원이 전기하고 자기 파트거든요. 근데 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뒷부분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할 겁니다. 특히나 문과 쪽 아이들은 과학을 정말 어려워하는데 그 물리나 화학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방학 때 해두면 조금 아무래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아이 학생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아이인데 겨울방학 때도 통합과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실제로 이제 내신 들어가니까 다른 과목, 암기 과목이랑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수행에 세트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정말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시험 2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수행 몇 개 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버거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도 겨울방학 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놨더니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래도 고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과지망생 아이들에게는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을 공부할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과지망생은 아마 고민이 더 클 겁니다. 고2가 되면 사실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3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탐이나 과탐 그리고 외국어 계열에서 3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공계 계열을 지망한다라고 하면 과탐에서 3개를 선택하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과, 이과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문과, 이과는 거의 이제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도 3과목이 모두 다 정해진 학생이 있는 반면 저는 어떤 과목을 해야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과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학년 때 여기에서 지금 이공계 계열에서는 물화생지 중에서 아마 3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그냥 사탐 하나 선택해도 될까요? 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진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탐구 과목 여기서 과탐 3개를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 현재 2023년도 고2 아이들 지금 과탐 선택 비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가 현재 167명이고요. 화학이 237명, 그리고 생명이 217명, 그리고 지구과학이 103명입니다.
아마도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생지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신 선택 과목에서는 화학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건 나중에 전공에서 지금 이제 수시에서 써야 될 때 권장 이수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 화학에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내년에는 좀 물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여고는 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리 인원수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그래서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와 그리고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지금 여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즉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돼, 아니면 가급적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과목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핵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학과나 뭐 물리학과는 당연히 화학 물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기 전기, 전자, 이공계 계열은 보시면 물리나 화학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들어야 그래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지원 자격으로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 화학, 물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천문지구 학과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원과목을 지금 핵심 과목으로 잡아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 원과목을 핵심 과목으로 하는 학과는 천문지구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아무래도 학종으로 이제 아이들이 수시를 쓸 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아이들한테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물리나 화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두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지구과학에서 너에게 적합한 것을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 화학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권장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료는 모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생명과학이나 그래서 전공 이제 의학이나 약학도 마찬가지로 화학, 생명과학을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해서 2 과목까지도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보건에서도 생명 1, 2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학 1, 2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물리나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권장 과목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탑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사실 3단계로 한번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문과 쪽의 진로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통합과학 수업을 한 번 더 수업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지금 이제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강 일자를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아이들이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 통합과학 수업을 6회 진행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일단 2학기 내신을 미리 봤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물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파트도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어려운 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미리 보기 원하는 학생, 즉 물리, 화학을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이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실 이제 통합과학 연계 내용 중등과학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중등과학이 정말 공부가 안 된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이걸 배웠었나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물리나 화학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화학 개념 수업인데요. 화학 개념 수업은 현재 지금 이화여고랑 수업 시간이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지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화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화생의 선택 비율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조사했었는데 아직까지 고민인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공계 계열이다 하면 물화생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개념 수업이 일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화학원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학원의 전체 단원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제하고 그리고 화학에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특히나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화학식량과 몰이거든요. 아마 선행했던 아이들 얘기 들어보시면 몰 개념 뭔가 배우긴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고2 때 정말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름방학 목표는 사실 화학식량과 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연계단원. 그래서 사실 화학 개념 수업을 들어도 통합과학 수업 준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2학기 단원에서 이제 산화완원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고요.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이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아이들이 난이도 높은 화학 원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개념 수업을 들어도 통합과학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2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서 사실 개념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학반 이제 심화반인데요. 심화반은 수요일날 6시에서 10시, 그래서 개강 횟수가 좀 적어서 이제 수업 시간이 4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지금 화학원을 선행을 했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영재고나 과거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저는 화학 1, 화학 2까지 심화를 했어요 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를 내밀어주고 이거 풀어봐 하면 정말 10문제 푸는데 40분, 50분이 걸립니다. 그건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럼 사실 시험에서는 10문제를 50분에 푼다. 그럼 정말 50점밖에 못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이제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간단히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화학에 대한 좀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화학 심화 수업은 1사단원 킬러 단원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1단원과 4단원이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2단원 문제도 제법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킬러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준 킬러 문항수가 늘어나는 파트가 바로 2단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사단원 킬러 단원 지금 집중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몰농도 양적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4단원의 산화완원과 산염기 중화반응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통합과학 단원까지도 정리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하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는 수능 모의고사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한번 풀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화학 심화 수업 한 번 듣는다라고 해서 고2, 고3 모의고사를 다 풀어내라는 건 당연히 그건 어렵지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도 고2, 고3 문제도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재는요, 자체 교재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주별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래서 주별 교재는 사실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매주마다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의 문항수를 딱 주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풀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거의 주별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교재가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유형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 제가 매번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가장 쉽게 하게끔, 그리고 빠진 내용이 없게끔 해서 매번 고치고 있습니다. 매번 수정하고 그리고 또 고치고 제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스텝별로, 난이도별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그리고 실력 문제,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내신 문제나 또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아이들한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이가 어디까지는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방학 동안에도요, 조금 아이들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이전 수업 내용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암기 과목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빈칸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객관식 시험으로 한 20문항 정도 해서 아이들이 진짜 본 실력이 자기가 여기까지는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 미수행 시는 수업에 남아서 과제 완료 기간인데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다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저 일요일 날 수업을 했으면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라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동영상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들었던 내용 다시 듣기 원하면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아이가 선생님 저 운동량, 충격량 보면 조금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1대1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문자 질의응답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 질의응답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문자 질의응답 제가 이 유튜브가 재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튜브에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영상을 올려서 링크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몰랐다 하는 거 너무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들한테 링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 특강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목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 개념, 그리고 화학 심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포관에서는 화학 개념 수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진로에 맞게 그리고 단계에 맞게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가르치려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